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달부터 지금 이제 바뀌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리포트가 발행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도 우리가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품질 관리사로부터 또 지적을 받게 되고 또 이중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꼭 이런 거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LG전자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델,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쭉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멀티버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멀티버이 설치자재 제품 설계, 그 다음에 싱글, 환기, 제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에게 리포트가, 테크니컬 리포트가 오는데, 지금 여기 지금 온 거는 이렇게 이제 마킹이 되어 있죠. 이제 멀티버이 제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각 전문점, 필드 엔지니어, 그 다음에 품질 관리사, 내수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12마력이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이제 12마력이 나오다가 보니까 여기 있는 기본적인 방진 고무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게 이제 조금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하중이 무겁지 않습니까? 여기 왼쪽에 이제 제가 하중을 이렇게 쭉 적어놨죠. 8마력은 144kg, 10마력은 157kg, 12마력은 157k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오래되면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방진, 이게 면적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는 여기에 폭대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가 보니까 여기 작으니까 찌그러짐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고, 이게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찌그러지면 이렇게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쪽은 찌그러지고 한쪽은 찌그러지지 않으면, 특히나 이쪽에 이제 콤프레셔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쪽 편으로 콤프레셔가 들어있으면 이쪽 면 찌그러지면 갸우뚱해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하지 말자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에 칭찬하고 싶은 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일이 힘들죠. 또 바꿔야 되고 주문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문제는 LG전자에서 끊임없이 이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이 필드에 모니터를 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게 우리가 시설을 하고, 또 고객분들이 돈을 주고 산 에어컨을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수정 개선한다는 거에 저는 이제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천만 원짜리를 하는 그 자동차도 별의별 그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백만 원 하는 이런 어떤 에어컨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피드백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꼭 잘 지켜서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신 고객님의 보호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을 이렇게 향상을 시키면서 일을 해야지만 대소비자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거 저 제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쭉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S 모델이라 그러죠. 요거는 상업용 S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면 토출형, 토출형 이제 6마력은 해당이 없고, 8마력, 10마력, 12마력은 이런 식으로 방진가대를 설치할 게 아니고 패드를 깔아서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좀 바꿔 주십사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품질관리사가 이거 잘못되면 아마 지적을 할 겁니다. 10월 달부터는. 자, 모델은 8마력부터 12마력이고요. 냉난방 겸용, 그 다음에 냉방 전용 모델이 다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싱글 있지 않습니까? 스탠드형 싱글, 대형 8마력부터 10마력도 여기 이제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생산 재원이 2000년 10월부터는 여기 이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입을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은 우리는 이제 주로 하이시스 ENG에서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죠. 자, 하이시스 ENG는 어떻게 주문을 하는가 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이시스 ENG는 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게 있으니까 요 위쪽에 위쪽에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시스 ENG 치면 나와요. 여기가 제일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도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 왼쪽
왼쪽에 보시면 목록을 쭉 보시면 시공자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시공자재. 시공자재에서 실외기 받침대, 그 다음에 뭐 멀티브의 슈퍼를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바타입을 봐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8마력은 주로 이제 그동안에 이거 730 모델, 이 모델을 사용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메이커에서 이거를 좀 더 좋게 개발을 해서 좀 더 튼튼하게 나온 게 있기는 해요.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하는데 그냥 맨바닥에다 설치하면 안 되고, 이제 그 어떤 미세한 떨림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고무 패드가 나와요. 이거 뭐 금액은 얼마 안 하니까 요 위에다 이렇게 이제 놓고 와셔를 잠가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보면 730 모델이지 않습니까? 730 모델이 이게 두 개가, 여기 이제 두 개를 하면 12,000원 되겠죠. 12,000원. 두 개가 기본 세트라고 합니다. 12,000원. 이제 이게 지금 미리가 7T네요. 7T. 뭐 크기는 뭐 이렇게 445에 80이고 두께가 7T입니다. 굉장히 좀 두껍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밑에다 받쳐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왕은 이제 여기에 하이시스 ENG에 왔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실제로 금액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크기, 사이즈 이런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뭐 배관 자재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자, 지금 사이즈를 보면 이렇게 이제 이 형상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펜 8마력부터 12마력의 무게는 조금 다릅니다. 컴프레서 때문에. 그러나 이 크기 외형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래서 높이가 1625, 그다음 앞면의 크기는 1090. 여기 이제 측면으로 보시면 측면이 445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얕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그냥 낼름 설치할 게 아니고 나름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가이드도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 기타 부분에서 어떻게 설치해라는 이런 이제 내용도 나옵니다. 지금 8마력부터 10마력의 경우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이걸 가로라고 해야 되나? 가로로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가로를 설치하지 말고 이 세로로 설치해도 돼요. 이게 세로로 설치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세로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가로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U7이라는 그 실외기 받침대를 별도로 이제 개발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잠깐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옥상에다 설치를 하는데 강풍에 의해서 전도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이드를 정확하게 예시를 해놨습니다. 이를테면 특히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게 200부터 300mm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1500 이상 되는 데는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로는 하이시스에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된 게 아마 선일 엔지니어링이나 중앙 CMI에서 곧 이제 아마 올려서 하이시스 ENG에서 아마 판매가 될 겁니다. 자, 받침대는 이렇게 생겼고 고무 패드는 7T, 와셔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방진 패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지금 하절기, 동절기의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경험하고 실제로 이제 본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옥상에 보통 보면 배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물이 빠져나가는 그 우수관이라 그러는데, 그 우수관이 옥상의 각종 이물질에 의해서 순간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뭐 비가 많이 올 때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 때문에 뭐 하다가 보면
그 물이 그냥 엄청나게 차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일의 경우에 땅바닥에다 바로 놔뒀다고 하면 물이 잠겨버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물이 잠겼다고 해서 금방 고장은 나는 건 아닌데 PCB 쪽은 위쪽에 있으니까 그래도 각종 그 오물들이 뭐 이렇게 먼지나 뭐 낙엽 부스러기 뭐 각종 오물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렇고 하절기는 이제 그것 때문에 방진 패드를 반드시 깔아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요 고무 방진 패드를 깔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여러 대가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그 진동이 아래층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된답니다. 물론은 좀 시끄러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조용하게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그 다음에 뭐 건물 쪽에도 뭐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이 방진 고무를 깔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절기에는 최근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만, 눈이 많이 와서 폭설이 와서 여기 이만큼 눈이 많이 왔다. 특히나 강원도 쪽, 그 다음에 제주 산간지방 근처 쪽 이런 데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서 뭐 에어컨 자체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많이 추우면 그 난방을 했을 때는 이게 정발기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실내기는 응축기가 되는 거고, 정발을 했을 때 정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발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물이 이제 밑으로 빠지는데, 이게 많이 추우니까 밑에서 그냥 얼음이 부악 얼어가지고 이만큼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띄워주고, 그 다음에 물구멍을 잘 틔워줌으로 해서 응축수가 빨리 내려가서 제대로 기능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이제 패드는 까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세한 떨림을 잡아주는 7T 고무 패드를 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우리가 방수가 되어 있는 층 위에서는 실제로 뭐 앙카보드를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뚫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이시스 ENG에 들어가면 방진 패드를 잡아주는 앙카를 이제 고정시키는 그런 그 부속품들이 나오기는 한데, 우리가 마음대로 이걸 그 옥상을 구멍을 뚫어서 앙카보드를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잘 못하면 방수 깨지면 큰일 납니다. 마음대로 이제 빼면 안 되는데, 제가 이 시스템 에어컨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이걸 주로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지금 요즘은 하이시스 ENG에서 그걸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접착력이 좋은 그 실리콘을 팔아요. 색깔은 초록색으로 나와 있던데, 그걸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하면 방수를 해놓은 실리콘 패드와 이게 그냥 바로 붙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뭐 승인을 뭐 100% 한다는 게 아니고요. 만일의 경우에 주변에 그렇게 바람을 막아주는 게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요, 여기 가이드를 묶어주면 돼요. 가이드를 묶어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 그림을 봤을 때 이쪽에 이제 외벽이 있는데, 이 가이드를 묶으면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고정을 양쪽으로 시키면 되겠죠. 근데 이 고정시키는 거는 반드시 이제 건물 쪽에 승인을 득하고 앙카볼트를 박아서, 그러니까 그 벽에는 이제 벽 위쪽에는 앙카볼트를 박아도 이제 크게 이제 뭐 문제는 없으니까요. 옆쪽으로 해서 박으면 그런 방수 쪽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박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를 맬 때는 양쪽에다가 이렇게 매는 걸로 이렇게 이제 다니는 사람들 고려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람이 전면 토출형이니까 요거 좀 고려해서 집합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설치하는 거 들어가는 거 한번 잘 보시면 받침대가 있고 여기 방진 패드를 이렇게 쭉 양쪽으로 깔리겠죠. 그래서 옆으로 설치하는 걸로, 옆으로. 근데 이게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치수가 44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했을 때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시설을 하시면 좋겠고요. 서울 쪽에는 그렇게 바람이 심해서 우리가 설치해 놓은 에어컨이 넘어갔다는 경우는 그렇게 보고가 된 바가 없는데, 이제 좀 그 외곽 쪽에 제주도나 그 다음에 뭐 경남이나 전남이나 이런 바닷가 쪽에 이런 데는 이런 보고가 이제 되고 있으니까 설치하실 때 특별하게 주의를 좀 기울여서 설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만 시스템 에어컨 판매하는 게 아니고 타사도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고 타사가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설치를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반드시 좀 지키셔야 됩니다. 누가 뭐 간섭을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문가니까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잘 못하면 전도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겠다. 우리 전문가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면 비용을 더 받으면 됩니다. 처음에 비용을 더 받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잘 못해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넘어지면 배관 꼬임 현상이 일어나서 배관이 터지게 되고 뭐 깨서 다 새게 되고, 그 구멍으로 물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뭐 진공 잡고 물 다 빼내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 잘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가이드 체결하는 방식인데요. 옆에다가 이제 본체에다 스크류를 박아서 이렇게 이제 체결을 하라는데, 그 문제는 이게 이제 일반 우리가 쓰는 흔히 말하는 대빵 피스, 스크류 피스를 쓰게 되면 이게 녹이 쓸어요. 근데 이제 그 철물점에 가셔갖고 주로 이제 해안가에 쓰는 빗을 박을 때 스텐스 스크류를 박거든요. 그거 한 봉지 사놓으시면 조금 일반 그 스크류 빗보다는 조금 금액이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만, 이거를 사놓으시면 부품통에다 이제 두고 스텐 빗을 외부에다 박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똑같은 모양의 그 스텐 스크류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대로 설치를 하고 제대로 돈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도 요즘 이제 뭐 가격 가당 경쟁으로 이제 견적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견적에서 빼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견적을 넣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견적 넣을 때 뒤에 설계 그 다음에 설치 개요서라는 것을 반드시 적으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요즘 그 고객님들이 사리가 굉장히 밝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안전하게 지탱을 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라는 뭐 어떤 이 문구를 집어넣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알아듣습니다. 단지 이제 뭐 기계값이 비싸다, 뭐 설치비가 너무 비싸다 하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내가 적어서 소비자에게 설명을 하면 아마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 이제 우리 영업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오더를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견적서만 덜렁 이렇게 메일로 보낼 게 아니고, 견적서와 뭐 A4 용지 한 장 정도는, 아니면 뭐 길어도 2장 정도, 3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계, 설치, 그 다음에 관리, 개요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첫째는 설계,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걸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할 때는 전기가 지금 현재로 얼마를 들어가 있고, 뭐 이래서 설계를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부하 계산은 어떻고, 여기는 서울이니까 실제로 온도가 얼마가 되고, 그래서 여름에 문제가 없고 겨울에 또 문제가 없고, 뭐 이런 걸 쭉 적고, 그 다음에 설치는 어떻게 할 건지, 설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하겠다. 거기에 설치에 관계되는 부분에 이거를 이제 넣으면 됩니다. 지금 옥상에 내가 설치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이거를 개선을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비용을 넣으면, 이건 뭐 오케이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내가 그렇게 쭉 넣었는데
그건 필요 없습니다 하고 빼버렸을 때 일어난 재반 사항은 뭐 당연히 이게 이제 그 오다를 우리한테 주신 분들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겠죠. 또 지금 옆에서 또 뭐 자동차가 오는지 크레인이 움직이는지 소리가 좀 시끄러운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촬영하는 현장이 사무실이다 보니까 상당히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이제 쭉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뭐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 아마추어가 아니고 돈을 받고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 프로이지 않습니까? 프로면 이 에어컨이 고객이 싫어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이 새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수명이 다 돼서 철거를 하고 다시 에어컨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이게 그대로 있으면 좋죠. 그래서 설치 실명제에다가 내 전화번호와 그 다음에 내 이름을 걸고 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아마 앞으로 우리 설치하시는 분들도 일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제 이 리포트를 우리 LG전자에서는 계속해서 발행을 합니다. 뭐 조금 불편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설치도 기계가 설계가 되면 우리가 타성해져서 그냥 일반적으로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쭉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계하는 이 시스템 에어컨 연구개발 이 담당실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사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 우리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 이게 정답이죠. 그렇게 해서 꼭 좋은 품질로 우리 고객분들에게 보답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개념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인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오늘 이거 한 대 설치하면 얼마 남는다는 개념으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긴 길을 갈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선택을 했으니까 집중을 하면서 긴 길을 갈 건데, 그냥 이거를 잠시 가린다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참 신기하게도 사람의 보는 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비슷한가 봐요. 내가 잠시 살짝 가린다고 해서 거기 감춰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후에도 이 사람 제대로 설치했구나, 이 사람 이것까지도 빗을 박아서 이렇게 했구나, 이게 딱 답 나옵니다. 그러면 옆에 전화번호 이름 딱 보고 이 사람이 설치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오다를 주고 또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